때마다 해줘야 하는 비료 작업이 힘드시다고요? 오레가, 슈퍼 오레가가 수고로움을 덜어드립니다. 간편하고 효과 좋은 완효성 비료, 오레가, 슈퍼 오레가. 한 번의 시비로 지속적으로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경제적 부담과 노동력은 낮추고 생산성은 극대화하는 완효성 비료. 한 번의 시비로 농사가 완성되는 경제적인 비료. 오래간다 오레가. 남해화학 오레가, 슈퍼 오레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가들의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 농번기에 접어든 농가들은 발을 동동 구르는 실정입니다. 네, 이에 정부는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가들과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전망입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력난을 겪는 농촌과 중소기업의 사정을 감안해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와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키로 결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13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국내 체류와 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체류 취업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편 감축 등으로 농촌의 외국인 근로자 구인난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비전문 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규모가 급감했습니다. 2019년 비전문 비자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5만 1,365명에 달했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6,688명으로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방문 취업 동포도 2019년 6만 3,339명에서 2020년 6,044명으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에 비전문 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규모는 지난해 12월 기준 전년 대비 4만 명 줄었고 방문 취업 동포도 7만 명 감소했습니다. 외국인 인력난이 심각해지자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최대 5년 이내로 제한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외국인 고용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12일 연장 기간을 1년으로 확정지었습니다. 비전문 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 50일 연장 조치가 1년 연장으로 일괄 변경됩니다. 방문 취업 동포의 경우 고용센터에 특례 고용 가능 확인서 발급 및 근로 개시 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하여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합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체류 기간이 연장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최소 7만 명에서 최대 11만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다만 농가 등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및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류나 취업활동 기간은 1년 연장 일괄로 하는데 이분들이 근로계약도 다시 이제 갱신을 하셔야 되잖아요. 사업주분들 같은 경우는 이분을 계속 쓰실 거면 이제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셔가지고 고용허가 연장 신청하시라는. 영농철을 맞아 농촌 인력난이 극심한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 조치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쇼핑이 부쩍 늘었습니다. 농산물 도매 거래도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고 농협부터 AT까지 민관에서 모두 거래를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정부의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해 온라인 도매 거래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인경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농산물에도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정착했습니다. 특히 산지와 중간 유통업체와의 거래 등 도매 거래 역시 도매시장이나 공판장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활발히 이뤄지는 추세입니다. 농산물 도매 거래를 온라인으로 하면 경매를 위해 도매시장에 보냈다가 다시 재포장해 소비지로 운송하지 않아도 돼 물류비가 절감될 뿐만 아니라 유통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신선 농산물의 선도도 더욱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유통단계 축소로 수수료를 대폭 낮출 수 있어 산지 농민이 손에 쥐는 돈이 늘어난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2019년부터 온라인 농산물 경매 시범 사업을 실시해온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해까지 양파, 깐, 마늘, 수박, 만감류 등 25개 품목에 대한 온라인 거래로 156억 원의 거래 실적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AT는 이를 통해 19억 원의 유통비용이 절감됐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최근에는 경북 성주군, 제주도와 업무 협약을 맺고 AT의 온라인 경매 시스템을 이용하는 농산물 판매사에게 경매 수수료와 물류비, 포장 상자비 등을 올해 말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온라인 도매 거래를 늘리고 온라인 거래가 지역 농특산물 유통의 핵심 채널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보관입니다. 모바일 스트리밍 7월 달에는 앱까지 이제 지금 구축 예정 중에 있거든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개방형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200억 목표를 잡고 계속 성장세로 갈 수밖에 없겠지요. 지자체 연계를 해서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지난해 5월 첫 선을 보인 농협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도 반응이 뜨겁긴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 안의 도매시장이란 별칭으로 불리는 농협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는 양파관, 마늘관에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사과관을 개장하며 안정적인 서비스로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산지와 소비지 모두의 반응이 긍정적인 만큼 농협은 올해도 품목을 확대하고 거래액도 500억 원 규모로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농산물 온라인 거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최근 열린 전국 농협 공판장 운영협의회 정기총회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온라인 그걸 조금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활성화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지난달 열린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AT의 농산물 온라인 경매 실적 156억 원은 가락시장의 한 해 경매 규모 4조 원에 0.3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농축산물 가격 지지를 위해서라도 선제적 유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비대면 사업 실적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농산물 도매 거래도 온라인이 뉴노멀로 자리 잡는 가운데 온라인 도매 거래 활성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외국산 과일 수입 물량이 늘면서 국내 과일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국산 과일인 사과 배 가격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상 악화로 인한 출하량 감소가 그 원인인데요. 주요 과일 재배 면적까지 감소하면서 당분간 과일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늘어나는 데다 수입 물량도 늘며 수입 과일은 국내 과일 시장을 점령해가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과일 수입 물량은 10만 7,156톤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1% 증가했습니다. 오렌지와 포도 수입량은 줄었지만 물량 비중이 큰 바나나와 파인애플 수입이 늘어섭니다. 이런 와중에 대표적 국산 과일인 사과, 배 등은 출하량이 줄며 가격이 올랐습니다. 지난달 후지 사과 도매 가격은 10kg당 39,4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7.6%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신고배 15kg당 도매 가격도 1년 전보다 76.7% 오른 65,900원에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봄철 냉해와 긴 장마 등 기상 악화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출하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여름에도 장마도 좀 길었고요. 태풍도 세 차례나 오면서 좀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과일이. 저장 들어간 게 없으니까 지금 이제 출하하는 것 자체가 저장해 놓은 것들을 이제 시장에 내야 되는데 그 물량 자체가 30% 이상 감소를 했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요. 농경연은 이번 달 사과 배 출하량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과의 경우 이번 달 출하량은 전년 대비 34.1%, 배의 경우 38.8%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출하량이 주는 데다 올해는 포도를 제외한 주요 과일들의 재배 면적까지 감소해 과일 가격은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농경연에 따르면 올해 주요 과일 예상 재배 면적은 사과 3만 1,082헥타르,
배 8,849헥타르, 단감은 8,259헥타르로 지난해보다 각각 1.6%, 2.7%, 1.7%씩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만 포도는 샤인머스켓의 인기에 힘입어 올해 재배 면적은 13,384헥타르로 지난해보다 1.5%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MBS 뉴스 김하은입니다. 최근 새로운 외래종 꿀벌이 국내에 유입돼 토종벌 사육 농가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양봉 농가들은 벌꿀 생산에 큰 차질을 빚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외래종 꿀벌의 교란으로 인한 피해까지 더해질 경우 국내 양봉 산업에 큰 타격이 우려됩니다. 김진희 기자입니다. 최근 국내 토종벌 사육 농가에서 외래종 꿀벌 개체가 확인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이 외래종 꿀벌은 황색 계통으로 순수 국내 토종벌이 아닌 중국 남부의 동양종 꿀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양종 꿀벌은 서양종 꿀벌과 달리 야생에서 생존력이 우수하고 국내 토종벌과 종이 같습니다. 따라서 국내 토종벌과 동양종 꿀벌 간 교미가 가능해 잡종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벌꿀 생산성이 낮은 동양종 꿀벌의 개체수가 늘어날 경우 국내 벌꿀 생산성이 저하돼 양봉 농가의 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미 외래종벌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피해는 매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3년 처음 확인된 등검은 말벌은 꿀벌을 잡아먹어 양봉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외래 동양종 꿀벌이 어떻게 국내로 유입됐는지 경로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농가들은 외래종 꿀벌 유입 경로를 명확히 밝히고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남부지방의 동양종벌이라면 이게 과연 어떤 경로를 통해 들어왔는지 이것부터 밝혀야지 서양종이 됐든 동양종이 됐든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것도 강력하게 반대해요. 외래종벌의 유입으로 계속해서 피해를 받는 국내 양봉농가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S 뉴스 김진희입니다. 최근 농촌에서 빈집만큼이나 관리가 시급한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폐교 문제인데요. 일정 기간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그마저도 현장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비율은 낮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전국 폐교의 30% 이상이 방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북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폐교 사용 실태별 현황과 향후 사용 계획 및 임대 폐교 점검 현황을 보면 전국 폐교 4,793필지 중 32.3%가 미사용, 학교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정 용도나 관리 없이 공터로 남아있는 겁니다. 폐교는 경북도가 355필지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 323필지, 경남도 318필지로 대부분이 농촌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폐교 활용 계획은 대부분 임대에 몰려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돈을 받고 빌려주는 대부가 48.9%, 매각이 21.5%로 집계됐습니다. 자체 활용은 19%에 불과합니다. 지역별 활용 계획도 천차만별입니다. 서울시는 폐교 2필지 중 2필지 모두 교육시설 등으로 자체 활용할 계획이지만 강원도는 216필지 중 91%인 197필지를 매각하고 5%인 10필지를 대부할 계획입니다. 경남도의 경우에는 폐교 683필지 중 22.3%, 즉 153필지를 매각하고 71.9%인 493필지는 대부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폐교 활용 방안이나 현장 점검에 대한 기준이 없어 폐교 관리도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울산시 교육청은 월 1회 정기적으로 임대 폐교를 현장 점검했지만 제주의 경우 연 2회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인천, 전남, 충북 등에서는 지난해 현장 점검을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점을 악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3월 방문 판매업체가 인천 강화도의 폐교를 10년 동안 무단 사용하면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방치된 곳이 너무 많다. 활용과 관리에 대한 대책도 미흡하고요.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드러나긴 했지만 사회 문제가 될 잠재적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전문가들은 폐교 활용과 관리를 위해서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폐교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면 지자체에서 임대료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육당국이 결정을 하겠지만 노는 건물을 계속 써야죠. 뭔가 공공적인 목적으로 주민들이나 시민단체가 학교를 빌려서 뭘 하겠다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좀 보태줘서 이렇게 권장을 하고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체계적인 폐교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학생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지역상생 모델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정부 규제 입증 책임제를 통해 소관 법령 76개를 정비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규제 개선 대상은 농업, 식품, 축산, 소득 보전, 질병 안전관리 분야 규제 사무 975건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농식품 분야 비대면 온라인 산업 육성 지원 등 신산업을 촉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농식품부 소속 6개 공공기관도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 규정을 입증 책임제로 검토하고 정비할 계획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실시간 저수지 수위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저수율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농어촌공사가 관리 중인 저수지 중 유효 저수량 10만 톤 이상인 1,600여 개의 저수지에는 자동 수위계가 설치돼 있어 10분마다 수위가 자동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기 결함이나 측정 센서 오작동 등 오류를 실시간으로 바로잡기가 어렵다 보니 신속한 자료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해부터 품질관리 고도화 연구를 진행하고 이번에 저수지 수위 자료 품질관리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올해부터 고도화된 수위 계측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관련 데이터를 일반인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농촌용수 종합정보 시스템을 개방할 방침입니다. 충북 괴산군이 국내 최초의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에 나섰습니다. 괴산군은 내년까지 사리면 202 꿀벌랜드 일원에 연면적 1,550제곱미터 3층 규모의 곤충산업 거점단지를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는 동해 등의 곤충을 이용해 축산, 양어, 애완동물 사료 등을 생산 가공하는 시설과 홍보 판매관, 연구개발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괴산군 관계자는 사육에서 가공, 유통과 체험 교육까지 모두 아우르는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은 국내에서 처음이라면서 이를 통해 초기 단계인 국내 곤충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태안군이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기계 119 현장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농가가 농기계를 이용하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 농업기술센터에 연락하면 직원이 즉시 현장에 출동해 문제를 해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현장 정비가 가능한 농기계는 응급조치와 함께 바로 수리하고 현장에서 수리가 어려울 경우 가까운 수리점을 연결해줄 방침입니다. 태안군은 또 올 하반기부터 농기계 운반 수단이 없는 고령농가 영세농에게 임대 농기계를 원하는 장소까지 안전하게 배달해주는 임대 농기계 운반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풀어쓴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최근 건강, 환경, 동물복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육류를 대체하는 식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을 원료로 이용한 육류 대체 식품이 고기가 아님에도 고기를 연상시키는 상품명을 사용해 소비자가 육류 연관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늘어나는 육류 대체 식품의 인기에 국내 축산업계도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농업백과에서는 육류 대체 식품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육류 대체 식품이란 고기와 식감이나 모양이 유사해 동물 단백질을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을 뜻합니다. 육류 대체 식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가축의 줄기세포를 추출해 근육세포로 배양하는 배양육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식물에서 성분을 추출해 만드는 식물성 육류 대체 식품입니다. 육류 대체 식품은 지난 2019년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10대 유망 기술 중 하나로 정한 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세계 육류 대체 식품 시장 규모가 2019년부터 연평균 9.5%씩 성장해서 2025년엔 약 2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류 대체 식품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고기를 대체할 웰빙 식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기후 변화를 막는 친환경 소비, 동물 복지를 생각하는 윤리적 소비에 대한 욕구 또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육류 대체 식품의 상품 명칭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국내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육류 대체 식품에 버거나 미트 등 육류를 연상시키는 이름이 붙으면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내에서 콩 단백질을 사용한 식물성 육류 대체 식품은 두류 가공품으로 분류되며 식품 표시 광고법에 따라 식육, 고기 등으로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광고에서 종종 미트, 고기 등으로 홍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죠. 한편 육류 대체 식품의 인기가 높아지는 만큼 국내 축산업계도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배양육 기술이 더욱 활성화되면 2035년에는 육류 소비가 기존보다 80에서 90%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에 대응해 국내 축산업계는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방역을 강화하고 동물 복지와 환경오염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육류 대체 식품은 환경 보호와 동물 복지에 도움이 되고 미래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선택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육류 대체 식품이 건강하게 정착하기 위해선 소비자의 알 권리가 보호받고 축산농가의 권익 보호 방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협회를 포함한 전문가들의 심도 높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플러스는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